장사하다 망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입주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매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상가를 골라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치킨집이 될 수도 있고 커피숍, 음식점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목이 좋은 위치의 상가를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상가를 알아보면 어떤 게 좋은 상가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실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딱히 나빠 보이지 않고 부동산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 하고 아무런 분석 과정 없이 덜컥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 생계가 달린 점포 자리를 알아보실 때 절대 이렇게 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감으로 접근했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례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가게 자리를 알아볼 때는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무슨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100명의 직장인이 매일 점심값으로 한 명당 1만원, 총 1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변 가게가 이 매출을 나눠서 담는다면 공급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적은 숫자의 점포가 100만원을 나눠서 먹는 게 좋겠죠. 점포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100만원을 혼자 다 먹으면 더 좋을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이 시작점이고 핵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 금액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소비 가능 금액을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280만원 정도이고 소비 지출액은 165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식음료 및 주류, 담배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1인당 매월 23만 4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 분석해보면 A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총 상주 인원은 약 2,0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들이 식음료 비용 등으로 매월 사용하는 소비 금액은 1인당 약 23만 4천원 수준이고 2,000명이 총 4억 7천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용 면적 15평 매장의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할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료의 비율은 매출액의 10%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료 300만원짜리의 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3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0명의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A라는 지식산업센터 상가 안에서 4억 7천만 원을 모두 소비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월 매출 3천만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급이 적어야 한다는 말이죠. 15개 이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점포가 차지할 수 있는 평균 매출액은 낮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상가의 수익성이 달라지고 사업의 성패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준공을 하고 입주를 했던 하남 테크노밸리 유원센터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분양 초기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현장인데 엄청난 규모와 주변 아파트의 배후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넣을 수 있는 상가 비율을 상당히 높여서 분양을 하게 되었어요. 연면적 8만 2천 평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이 140개 호실,
9,900평, 12% 이상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입주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상가들은 아직까지 공실인 채로 방치되어 있고 슬럼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험상 한번 이렇게 망가진 상가들은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상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임대료나 매매가 할인 같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딜을 해와도 선뜻 선택하기 꺼려지는 것이죠.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창고 등이 있고 이 지원시설을 최대 30%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마진은 대부분 이 상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5% 이상 구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5% 이상 구성하는 순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고 상권 활성화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사를 준비하실 때에는 지식산업센터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상가를 보실 때 건물 내 상주 인구, 점포 주변의 유동 인구, 고객층 등을 분석하고 이들의 예상되는 소비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서면 고객을 흡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정된 주변 상권의 확충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들 중에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건물 내 예상되는 상주 인구 규모와 예상되는 소비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유사한 컨디션의 상가 임대료를 확인하고 그 임대료의 10을 곱해서 점포 유지에 필요한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예상 소비 금액을 점포 매출액으로 나누면 해당 건물에 필요한 상가 개수의 최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점포를 선택하고 매수하려고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실패하지 않는 상가 고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공급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무런 분석 과정 없이 상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실패할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상가를 구하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꼭 적용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시장 분석 자료를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